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어디서 어떻게 그 뉴스를 접하고 마음 아파했는지 기억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접하고 좌익 세력의 공작을 의심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출간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장에게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던 겁니다. 회고록 내용이 알려진 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과 독대한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해명했고, 국민의힘에선 왜곡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님께 정말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정말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좀 가감 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장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오늘인가요? 어젠가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께서 페북에다가 긴 글을 쓰셨어요. 그 취지는 김진표 의장님과 대통령님과의 대화한 다음날 아침에 8시 반에 아침에 30분을 통화했는데 거기서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자기가 메모를 해놨다. 그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근거인 것처럼. 근데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전 당력을 총동원해서 정치 공세를 하는 정당입니다. 2년이 다 되도록 왜 이 얘기 안 했죠? 그동안 까먹었던 겁니까? 아니면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 말이 그런 의미였고 그렇게 이해했고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1년 반이 넘도록 뭐 하신 거죠? 만약 사실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 공세를 덥석 무는 수준을 보십시오.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전 당원 대표까지 나서서 동영상까지 틀면서 바로 물어버리잖아요. 왜 이거는 그냥 두셨습니까?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뉴스 접한 이후로 마음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안 그러고 이 상태로 계속 방송하면 안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 객작은 소리도 좀 하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이게 대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 넘는 그런 희생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몇몇 유튜브에서 그 의혹 제기하는 그런 게 설사 사실이라고 쳐도 어쨌든 이 희생을 막지 못한 누군가는 네.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저는 우리 국민 대부분의 상식이라고 저는 네네네. 생각을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상민 장관 한 사람의 억울함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이 150명 넘는 이 안타까운 희생과 그 유가족들을
그 억울함에 비해서 이 이상민 장관 한 사람의 억울함이 그렇게 중요했었을까. 그러면서 그것과 묘하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제 그 최수근 해병의 죽음이잖아요. 네. 그 국방 의무를 다하러 해병대 입대했다가 엉뚱한 현장에서 뭐 하여튼 그 희생된 그 희생을 놓고도 사단장 한 사람의 네. 억울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이런 식으로 네.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네. 무엇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가 이거를 제가 좀 네, 묻지 않을 네. 수가 없는 그 깊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좀 네. 깊은 회의감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동학 전 최고께서도 이 뉴스 접하셨죠? 네, 저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인가? 이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 다음에 그게 왜곡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자기가 그 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왜곡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왜곡된 건지를 밝혀야 내 진위는 되는데 무엇이었고 이런 얘기인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얘기는 다 쏙 빼놓고 네. 자기가 그냥 뭐 했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도 않거니와 이게 어떻게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유도됐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몰고 가는 거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 속에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진실을 드러내고 규명해주고 그다음에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사실상 그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내 친구 그다음에 내 친구의 자녀 뭐 이렇게 다 인심전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네. 대통령은 뭐 무슨 극우 유튜버를 실제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런 대통령을 믿고 지금 계속 3년을 또 더 가야 된다는 건지 네. 그것도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그 두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만 김진표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자기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바가 있는 것 이런 내용을 같고요. 회고록을 통해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라고 네. 또 JTBC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뭐 김진표 의장이 말을 가볍게 하는 분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회고록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실관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은 본인 스스로도 엄격하게 저는 검증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네. 더군다나 전직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관해 언급을 하는 거는 극도로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다고 봐요. 네. 저는 100% 사실일 거라고 보고 이 날짜를 한번 보세요. 12월 5일입니다. 10월 네. 29일 날 참사가 있었어요. 네. 예. 한 달이 넘은 다음이에요. 초기에 그런 음모론이 나왔던 거 맞죠? 아까 네. 얘기했던 무슨 토끼머리띠, 네네네네네. 각스탈이니. 근데 다 근거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수사기관에서 다 정리가 된 얘기인데. 특수본에서 그 각시탈, 뭐 토끼머리띠, 민주노총 배우설 모두 무혐의. 그러니까 그 한 달이 지난 다음에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대통령이. 네. 여전히 그런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할 법한 생각을 가지고서 행안부 장관 해임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그런 식의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죠. 네. 진짜 저렇게 얘기했을까 믿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런 분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를 떠나서 우리 국민 159명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사고가 발생해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책임을 두고서 대통령이 일부 진짜 아주 극단적인 음모론자들이나 할 법한 얘기를 국회의장 앞에서 딴 사람도 아닌 사석도 아닌 네. 그 제정신입니까? 근데 저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저런 국정 운영의 저런 태도나 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부 들어서 일어났던 여러 그 사건 사고 참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정 운영의 다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번 최혜병 사건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래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을 통해서 전해진 전원이고 회고록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면 이 마음속으로는 도저히 이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 네. 이를 좀 더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를 또 오늘 오전에 내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에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좀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쓰여졌는데 네. 당시에 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였고 김진표 국회의장이랑 자주 만나면서 소통을 하는 사이였잖아요. 근데 이제 김진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그 다음 날 박홍근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과 이제 독대를 한 얘기를 좀 물밑에서 나눌 수 있겠죠. 내가 어저께 대통령한테 이런 거 건의했는데 이런 반응이 있더라.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메모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장이 박홍근 의원에게 한 이야기를 내가 예. 당시에 중요 내용들을 좀 메모를 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고 온 국회의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 메모한 것을 그대로 옮기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드린 걸 그대로 옮기면 네.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네. 지금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그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밀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김진표 의장에게 말을 했다라는 걸 이제 네. 메모를 그러니까 이제 통해서 뭐 한 적었다. 번, 두 번 이제 건너 예.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그 당시에 네. 이제 박홍근 의원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충격적이라 메모를 했던 모양이고요. 예. 그 내용이라는 게 그때 당시 진짜 그런 음모론이 좀 있었죠. 뭐 일부 뭐 언론들이 막 사람 많이 몰리게 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이 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메모는 상당히 좀 구체성을 네네. 띠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뭐 명칭이 등장하기도 하고. 네. 일단 대통령실이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 입장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여전히 뭐 사실이라고 믿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뭐 증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잘 맞춰 보면 이것이 혹시 대통령직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는 네. 뭐 이 법감정의 문제를 떠나서 네. 정서적으로 국민들과 일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늘 이게 주파수가 안 맞은 대통령이 지금 전혀 외딴 곳에서 네. 전혀 색다른 곳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그 소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고 그래서 그 감정선을 일단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슬픔, 애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질감이 없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전혀.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자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도 책임자가 책임을 지면 누가 그 책임자를 하겠냐라는 인식을 네. 그대로 갖고 있는 거군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거 지금 조작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네. 그 조작을 했던 게 지금 우리 공직기강 비서관 했던 이시원 비서관 이거 서울시 간첩 조작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판결까지 받으신 예.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조작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조작한 그런 사람들을 그 주변에 다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생각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네네네. 정서를 넘어가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참여자가 현재
대략 한 40만 가까이. 아이고 지금 어제만 15만 명 넘었다 그러는데 오늘 지금 어제 5만 명 더 저희가 들어간 거네요. 방송에서 그러면? 전했을 때가 한 25만 명 20명 정도 정도였거든요. 됐었고요. 네. 지금 한 40만 명 정도에 아마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뭐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을 저는 자초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또다시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고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 중간에 다른 얘기가 좀 나왔어요. 한동훈 후보로부터 그에 대해서 일부 당에서도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좀 있으면 일주기입니다. 7월 19일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질 위험성도 있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1년이 지났는데 진상규명과 관련된 아무런 진전이 없고 여전히 대통령은 이 사건에 관한 외화복을 숨기려고만 하는 듯한 그리고 수많은 지금 관련자들의 거짓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조태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날 굉장히 바쁘게 통화한 게 지금 확인이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와서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태블릿 PC가 발견되면서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세월호 참사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왔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여전히 윤 대통령은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고 지금 여당도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는 이제 같이 침몰할 상황인데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죠. 네. 국민청원 뭐 40만 명 그건 무슨 누가 배우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당이나 이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이 이렇게 선동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없는 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독주를 한다고 여당에서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풍이 없잖아요. 네. 네. 그 아무 역풍이 없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한심하기 때문에 역풍이 없는 거거든요. 네. 도저히 이대로 눈뜨고 못 봐주겠다. 이런 국민들 정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을 통해서 밝혀진 게 거기에 뭔가 이 뭐랄까요 불꽃을 튀기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혹시 우리 진수희 전 장관께서는 지금 이제 여당 혹은 뭐 대통령실 어떻게 갈 거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냐면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이 부분을 네. 뭔가 그게 아니다 왜곡됐다라고 하면서 마치 진실 게임 양상으로 네네. 몰아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바이든 날리면 이 사태를 반복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대국민 사과, 양해를 구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여준 네. 그 몇 건의 그동안의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진행되었던 그 과정을 복기해 보면 이번에도 결국은 그냥 우기고 그냥 뭉개고 덮고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정말 좌절감을 느끼는 게 제가 뭐 이 국민의힘 소속된 정치인으로서가 네네네. 아니라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좌절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 대통령에게는 그 159명의 희생 또 그 가족들 유가족들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의 상처인데 이거보다는 네. 그 이상민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함이 더 중요했다는 건가? 그다음에 최혜병도 마찬가지예요. 최혜병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보다 살아있는 어떤 사단장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가? 이러면 대통령을 하시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지점에서는 이 국회 상황도 지금 굉장히 그 엄혹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번만큼은 이 당 쪽에서도 무조건 감싸기보다는 대통령께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하기 힘든 이야기라도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해결하고 국민께도 소상히 말씀드리고 가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전환의 네, 계기를 네, 네. 마련하는 게 좋을 텐데 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네. 드리면서도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는데 그런 사과나 이런 거 없이 그 안 그러면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그냥 뭉개고 간다? 그건 문개국하고 그 첫 번째 반응이 있잖아요. 이건 예. 그 왜곡된 거다. 그러면 아까 우리 신 기자 말씀하셨던 대로 왜곡됐으면 뭐였는데 어떻게 왜곡됐다는 건지를 설명을 해야 그나마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런 이 대화였는데 의장과 이 대통령 네, 사이에 네, 네. 이런 거를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뭐 싶으면서 특별히, 네,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도 별로 없고. 네, 싶으면서 김진표 의장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이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더 그 뭐랄까 신뢰가 가는 것만큼은 제 솔직한 심경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국민들도 비슷한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고 대통령실 쪽에서도 이거는 아주 깊이 고민하고 네, 네. 이 다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 저거- 그러면 네. 이게 여권 전체가 그냥 망하는 길로 괴멸될 수도 갈 있다. 수밖에 네.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